루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을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운 외국인 투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지면서 계약 불발이 아니냐는 썰까지 나왔던 코디 폰세 선수가 하나와 계약했다는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삼성이 코너와 폰세를 두고 고민을 했고 삼성은 코디를 폰세는 일본 리그에 재도전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코디는 재계약에 실패를 했고 폰세는 KBO 무대를 도전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삼성이 주목했던 코디 폰세 선수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사뭇 궁금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팬에게 코디 폰스로 알려져 있던 선수입니다. 예전 킹엄 선수가 하나로 입단을 할 때 킹험으로 다시 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킹험도 부상을 잘 당하던 선수였고 킹험으로 바꾸고 나서 1년 동안 에이스 역할을 잘 수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서 폰스로 알려진 선수를 폰세로 등록을 할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일본 쪽에서 폰세 선수를 포온세 선수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폰스보다 폰세를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지난주만 해도 계약 불발설이 돌고 일본 팀이 붙었다는 소식도 있어서 다른 선수와의 계약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설득을 한 것인지 일본 쪽 오퍼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하나 구단은 폰세 선수와의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폰세 선수보다 좋은 선수 구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이미 메이저 쪽 계약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 팀을 모두 찾은 상황이고 용병 시장에서도 팀을 다 찾은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후라도 헤이수스에게 오퍼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폰세 선수를 놓친다면 그것대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테디처럼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행운은 흔한 상황은 아니기도 하니 하나 구단 입장에서는 폰세와의 계약을 놓치면 처음부터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열심히 설득을 한 모양입니다. 대신 발품을 팔아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았는데 폰세보다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니 잘하기만을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름 코디 폰세, 키 198cm, 115kg, 우투 우타 선수입니다. 15년 미러키 드래프트 2라운드로 지명이 될 만큼 가능성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피츠버그를 거쳐 일본 니포넴 라쿠텐에 이어 하나 이글스에 영입이 된 선수입니다. 손혁 단장은 그동안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것을 보면 아시아 리그 경험을 높이 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일본 리그를 경험한 선수를 영입합니다. 외국인 선수가 오면 힘들어하는 것이 견제 부분과 파울을 만들면서 버틴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일본 리그에서 경험을 했으니 빠른 적응을 하기는 할 겁니다. 분명 아프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손혁 단장은 두 외국인 선수 계약을 발표하면서 코디 폰세 선수에게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80만 달러, 총액 100만 달러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인센티브 옵션도 없는 순수 보장액입니다. 보험을 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버치 스미스에게도 인센티브 20억이 있었습니다. 유출을 해보기로는 코디 폰세 선수에게 버치 스미스와 같은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쟁이 붙다 보니 순수 보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유출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구단은 폰세 선수를 소개하면서 일본 프로야구에서 39경기 중 36경기 선발로 나서며 경기당 109 내외를 소화할 수 있는 스태미너를 과시했다. 올 시즌 라쿠텐에서 1군, 2군 도합 127이닝을 소화했다며 폰세가 아시아 야구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KBO 야구에 적응, 이미 재계약을 마친 와이스와 함께 외국인 투수로서 팀 선발 투수진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단도 내구성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했겠지만 외국인 선수인데 127이닝을 던졌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1군도 아니고 1군, 2군 합친 이닝인데 그것보다 메디컬 체크를 빡세게 했다고 믿어달라고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메이저 기록은 3년 전 것이니 의미가 없고 일본 리그 성적을 보면 일단 1군에서 100이닝을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점수를 안 주는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WHIP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아쉽기는 합니다. 냉정히 성적을 보면 장점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평균 이닝이 5이닝 이기는 합니다. 바리와 같이 한 경기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다행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년 시즌을 시작하고 전반기는 소화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최소한 김민우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는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교체를 하던 대체 선수를 데려오던 하면 됩니다. 선발로 준비되고 있는 선수가 있기도 하고 이태영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새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을 겁니다. 엄상백 선수를 데려오면서 선발에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올 시즌처럼 류현진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면 한 명 정도는 감당이 되기는 할 겁니다. 폰세 선수는 매우 열정적인 하나 이글스 팬들 앞에 서게 돼 설렌다. 새로운 구장이 개장한다고 들었는데 빨리 마운드에 서보고 싶다. 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하나 이글스가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본 리그에서 3년을 버틴 것을 보면 분명 매력이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안 아프면 역할을 해줄 선수라고 판단을 해야 계약을 할 수 있을 텐데 100이닝도 소화하지 못한 선수가 일본 리그에서 3년을 버틴 건 분명 그만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코디 폰세 선수의 부종은 다양한 편입니다. 포심, 투심, 커터, 스플리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던진다고 하지만 구사 비율을 보면 패스트볼 계열과 커브를 주로 던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심과 투심의 구속 차이는 크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슬라이더의 비중은 확실히 낮고 커터를 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간히 스플리터와 체인지업을 가지고 헛스윙을 유도하는 선수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올 시즌은 커브가 말을 안 늘었다고 합니다. 체인지업, 스플리터 활용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커브로 변주를 해야 하는데 제구가 되지 않으니 패턴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하나에서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는 내구성도 내구성이지만 커브가 회복이 되느냐 못 되느냐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WBC 미국 국가대표를 한 선수이고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WBC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난타를 허용한 선수이기는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는 그만큼 인정을 받는 선수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나쁠 때가 표가 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하나 선수가 되었으니 시즌 끝까지 소화하면서 인정을 받는 폰세 선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계약 규모를 보면 류현진 선수 다음으로 폰세 선수입니다. 즉 2선발 역할을 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류현진 선수를 조금 더 편한 상황에서 던지게 하고 싶다면 폰세 선수가 1선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선수, 그만큼 구단에서는 기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외국인은 와봐야 한다. 커리어가 좋은 선수가 와도 실패를 할 수 있고 커리어가 낮은 선수가 와도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킹엄 같은 사례가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바라봅니다. 환영합니다. 코디 폰세 선수는 이제 하나 이글스의 코디 폰세 선수가 되었습니다. 기대치가 솔직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일본 리그 3년간 확실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기는 하니까요. 일본 리그와 KBO는 다른 리그인 만큼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환호를 받는 선수가 되면 좋겠네요. 그래야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